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낯설지 않은 그런 네. 콘텐츠 크리에이터. 우리 사실 나연 MC하고 저나 그렇죠. 이제 이철원 컨설팅 같은 경우도 뭔가에 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그렇죠. 일종의 우리 그쵸, 크리에이터, 콘텐츠 크리에이터인데요. 하지만 오늘 좀 가져오신 거는 조금 맥락을 조금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맞습니다. 뭐 음악 예술을 창작하는 것 또한 우리 방송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 또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인데요. 그건 넓은 의미에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좀 좁은 의미에서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콘텐츠 크리에이터, 즉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말 그대로 정보 전달 혹은 흥미나 취미 등을 목적으로 비디오나 오디오나 시각적인 콘텐츠 등을 제작해서 블로그, SNS, 동영상 플랫폼에 공유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나타내는 기획 및 제작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블로거, 유튜버, 스트리머도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요즘 대세 중에 대세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 어떤 직업인지 자세하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밤이면 먹방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면 안에는 말없이 치킨을 먹는 사람이 있고 치킨을 들고 씹는 과정을 반복하는 손짓 하나하나가 신중해 보입니다. 조용한 화면 안에는 울리는 소리라고는 잘 튀겨진 바삭한 치킨을 씹는 소리뿐인데요. 이렇게 식욕을 마구 일으키는 방송의 주인공, 바로 1인 미디어 방송을 진행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TV에 나온다는 건 꿈 같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란 장르와 분야의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기획한 콘텐츠를 직접 촬영, 제작, 편집해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1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올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크리에이터란 직업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 5위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먹방, 뷰티, ASMR, 제품 리뷰, 게임, 운동, 브이로그 등 TV보다 재미있고 유익해서 유료임에도 정기 구독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전 세계인이 보는 만큼 파급력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영상 콘텐츠에 집중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10대와 20대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사용 연령층이 확대되는 분위기로 각계각층의 크리에이터들의 모습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생산하며 최근 청소년들에게 가장 핫한 직업,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올린 콘텐츠에 구독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실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콘텐츠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라든지 즐거웠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실 때가 제일 보람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제가 제작한 영상 보고 있을 때 그게 진짜 뿌듯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허지웅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혼자 해먹을 수 있는 요리 레시피라든지 각종 생활 꿀팁들을 기획을 하고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최종적으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소윤민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말 그대로 콘텐츠를 창조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콘텐츠는 여러 종류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노인 커뮤니케이션즈에서 하드뉴스랑 영상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친분을 쌓는 커뮤니티 활동이 되게 즐거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시절 때 5년쯤 독립해서 살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집안에 느껴지는 그런 공허한 느낌 대신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했던 커뮤니티 활동을 파급력이 높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하기 시작했고,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에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감정, 가지고 있는 꿀팁들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이게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것들이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걸 누가 보고 공감하거나 공유하면서 이제 인터넷상으로 퍼져나가는 콘텐츠를 보면서 희열을 받았어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 그 유저분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하고 또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또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늘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보다는 경험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 같아요. 이제 콘텐츠는 어떤 직업인에게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님도, 이제 식당에서 요리하는 요리사도 이제 모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을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노력하시면 이제 그 어떤 경험도 콘텐츠로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했었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즐겨보면서 뭔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나만의 시각이나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신이 만드는 콘텐츠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것들에 비해서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고 또 혹은 어떤 개별성을 가지는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누군가의 공인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요. 자신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콘텐츠를 즐길 누군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레드오션이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 자리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전에 일단 뛰어드셔서 부족한 점, 아쉬운 점 얻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혹은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된다라는 피드백을 주변이나 구독자분들로부터 직접 듣게 되면 그때가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봐주고 정말 공감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됩니다. 또 제 콘텐츠를 기다리는 구독자가 있다는 점에서 항상 힘입니다. 사실 콘텐츠업이라는 게 시간에 굉장히 많이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영상 한 편을 만들고 공유하는 과정 속에는 뭐 주제 선정부터 기획, 촬영, 편집, 그리고 수정, 업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랑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다 약속한 시간에 영상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좀 급박한 순간이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 아닌 그런 스트레스 될 때가 있고요. 일단은 날카로운 사람들의 시선,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이제 제 낱낱을 들춰야 되는 일이 될 수 있는데, 누군가는 칭찬해 줄 수도 있지만 사실 태반은 그거를 좋게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이제 악플이 되는 거죠. 이런 좋지 못한 소리를 들으면은 힘이 듭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런 뉴미디어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콘텐츠 제작자들을 공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건 있지만, 공인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영향력을 충분히 가졌다고는 생각을 해요. 기업가들은 기업가 정신이 있고 방송인들은 방송인으로서의 윤리나 의식이 있듯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저들과 소통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갖고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자질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누군가와의 약속이 될 수도 있는 콘텐츠 제작은 매번 꾸준히 올려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빠른 시대에서 잊혀지기 십상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거 하나는 꼭 하겠다는 끈질감이랑 꾸준함, 그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이 없는 2년 동안에 다양한 일용직을 경험했었는데요. 그 중에도 좀 특별하다 싶은 게 주말마다 얼음물을 60병씩 이렇게 등에다가 지고 등산객이 많은 산 정상에 올라서 물을 판매했던 적이 있어요.
무거운 물을 지면서 등산을 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불친성 있게 대화를 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렀던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이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보탬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버스 타고 가는 와중에 이제 앞 사람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제작한 콘텐츠를 그다음 영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면서 너무 웃음 나면서도 흐뭇하고 그때 엄청 뿌듯했죠. 다른 것보다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 혹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흥미를 갖고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재밌어야 하죠. 영상을 만들어 보고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배포해 보세요. 그랬을 때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미소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며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건 없을 텐데요. 영상 제작을 주로 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대부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편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편집 기술을 구사하기보다는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많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은 구글에서 운영하는 무료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그만큼 이용자도 많은 데다 기존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채널과 달리 콘텐츠 제공자에게 제대로 된 수익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동영상 계정을 만들고 채널을 오픈하면 되는데요. 관건은 구독자 수와 조회수라고 할 수 있죠. 인기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나만의 콘텐츠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노하우는 돈만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분야여야 채널을 즐겁게 운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1인 미디어 시대,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의 꿈을 실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유, 우리 서현 선배가 또 그러니까요. 조선 아나운서가 또 좋은 정보를 전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신 질문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만약 네. 크리에이터가 되면 어떤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냐? 우리 나연 MC는 어떤? 저는 제 네.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근데 재밌을진 모르겠네요. 그죠? 야냐. 아까 이제 대기 시간에 본인이 만약에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면 구독자들 애칭이 냐. 네. 네. 지금 야냐. 연습 중이셔. 네, 나연을 이렇게 약간 변형한 거라고. 재미는 없습니다만 구독자 0명인데.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구독할 것 같아요. 네. 아, 교육 씨는 어떤? 저는 네. 먹방. 아, 먹방 많이 먹는 거 말고 네. 그 맛있게 맛있는 먹는 음식을 진짜 아. 제대로 먹는 거. 네. 철원 그런 거 쌤은 처음 어때요? 아주 후속 질문 할 만도 한데, 그죠? 네. 후석 씨 어때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 이런 거 뭐 물어볼 이런 거 만하지만 물어볼 만도 일도 하는데, 예. 일도 물어볼. 네, 알아서 생일이기 살아남아야죠. 때문에 예. 넘어가는 걸로. 네. 한번 봐주십시오. 예. 저는 글쎄요, 저도 일상 공유하는 거나 어. 저는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드림리스트 이런 게 아. 많아서 음. 평생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다양해서 그거 이뤄가는 채널을 하나 만들고 싶기는 해요. 버킷리스트. 네. 이처럼의 버킷리스트. 네, 그런 뭐 거 이런 하나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볼 텐데 영상에서 보셨지만 더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목적과 콘텐츠 주제, 생산 방식, 전달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취미나 흥미나 정보 전달이나 기록이나 홍보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콘텐츠 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먹방, 브이로그,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지 언박싱이나 ASMR, 언박싱 좋죠. 뭐 소통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오디오만을 활용하는 컨텐츠와 시각적인 영상을 이용하는 영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동영상 컨텐츠, 그리고 그림이나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시각 컨텐츠까지 함께 있습니다.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실제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네. 그 실시간 방식이 있고 미리 생산해 놓고 편집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실제로 생방송에서 전달하는 거는 스트리머 혹은 BJ와 유사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터는 좀 저장을 해놓고 편집을 해서 정리하는 것을 일컫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동영상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부르는 이름이 너무 다양해요. 맞아요. 미디어 컨텐츠 크리에이터, 파워 크리에이터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아직 정확하게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명칭이 용어가 확정된 거는 아니거든요, 사전에. 그만큼 신생 단어이고 아직은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새롭게 태어난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파급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실제로 교육 씨 아셨어요? 네네네. 그 길 검색할 때 보통 뭘로 검색하시나요? 길이요? 저는 네. 그 초록창 네이버, 맞죠? 근데 요즘은 네이버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왜냐하면 왜요? 요즘은 정말로 그 길 검색하는 것도 유튜브로 검색한대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법 하면 이게 영상이 나와서 그 맛집 가는 법 마치 동선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네.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이 효과가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는 건데 도대체 이 그러니까요. 크리에이터들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실제로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많죠. 많은 분들이 또 도전하시고 아마 주변에 한 분씩 또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유튜브 공식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1000만 유튜버를 가진 그 1000만 구독자 이상은요. 17년도 대비 3배가 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요? 100만이 네네. 아니라 1000만이요. 1000만을 가진 유튜버들이 1000만 우리나라 뭐지? 유튜버들이 3배가 2017년도에 비해 3배가 늘었고요. 그리고 100 100만 이상 유튜버들이 200명 정도 되고요. 200 만 명 명. 이상은 12,000명. 12,000명. 을 보이면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네.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구독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 네. 구독자가 아니어도 시청할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파급 효과는 이거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 요즘 아이들이 우리만 해도 영상 미디어가 훨씬 더 가깝잖아요. 네. 책보다 가까운 게 영상인데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요. 네네네. 초등학생 희망 직업 3위가 유튜버 혹은 인터넷 방송자를 뜻하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랭크 4위인 의사를 이겼는데요. 네. 이거는 실제로 의사가 이렇게 뒤로 밀린 것도 유튜버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결과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조사한 결과 네네네. 방송 장비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2년 사이 540% 증가 추세를 보였거든요.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유튜버들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유튜버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급력 하니까 생각난 유튜버가 있는데 네. 초등학생들이 요즘 하는 그 유행어 중에 이거 실화냐?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막 보이루 막 이런 거 있거든요. 하이루를 막 보겸이라는 유튜버 네네네.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렇게 그 유행어죠. 여러 유행어들이 그쵸, 있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되게 진짜 초등학생들이 그걸 다 쓸 정도면 연예인들보다도 파급력이 그러니까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 이런 데서 나온 유행어가 유행어 따라 유행했다면 했으면. 요즘에는 크리에이터들이 좀 그 자리를 바꿔 꿰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만큼 좀 수익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얼마나 보십니까? 실제로 근데 유튜버들이 퍼플 오션이라고 일단 말하거든요. 블루오션, 왜냐면 레드오션 아니고. 네,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사이인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실제로 아직은 컨텐츠가 다양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많은 실제로 수익 구조도 마찬가지로 빈익빈 부익부가 조금 큰 편입니다. 많은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영상 수익 조건이 있어요. 영상 구독자 1000명이 이상이 돼야 되고요. 12개월 동안 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의 조건을 충족해야 일단 수익이 발생하는 조건이고요. 네. 이후에 구독자와 조회수 대비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거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영상 조회수 하나당 1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약 1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추산하실 수 있고요. 구독자와 조회수 대비로 또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PPL을 받거나 영상 제작 의뢰를 받았을 때 광고 수익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하고요. 실제로 근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얼마 전에 있었죠. 1월 31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의 대화라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네. 실제 구독자 335만 그리고 외국 유튜버 사이트에서도 주목했던 분이죠.
이렇게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나? 바로 백종원 백주부. 네, 백종원 네. 대표가 한 말인데요. 수익에 기대서 유튜브를 시작하면 유지도 잘 안 되시고요. 유지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취미로 네. 취미로 하셔야 된다는 하셔야죠. 말씀을 했는데요. 네. 옆에 나와 계시네요. 인터뷰를 해볼 걸 그랬나봐요. 근데 실제로 네네. 정확히 콘텐츠가 언제 성공하고 언제 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을 바라보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즐거운 콘텐츠를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 이 제작 부문에서도 관련 뭐 교육이나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가요? 사실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아야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쵸. 사실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우리한테 익숙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하려고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점점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정규 교육도 생기고 있는데요. 네네.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요. 실제로 촬영 장비 구입이라든지 뭐 편집 기술이나 프로그램 컨텐츠 구성 등을 강의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거 꼭 들으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어렵다면 진행하시면 좋고요. 실제로 그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는 학점은행제로 연극영화과 그 하나의 이제 과목으로 네네네. 전공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화순군이나 뭐 경기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만 말씀드려도 현재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1인 미디어 사설 학원 그리고 개인 과외, 특강 등을 살펴보실 그러니까요. 수가 있는데요. 네. 편집이 실제로 힘들 때는요. 편집자를 따로 구해서 편집만 외주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획사에 들어가거나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아서 얼마나 기술을 늘리느냐보다 어떤 콘텐츠를 재미있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자체가 스타성이 있고 워낙에 이제 콘텐츠 자체가 기발하면 네. 뭐 요즘에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기획사 MCN. 같은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먼저 컨택을 해서 이렇게 좀 키워보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콘텐츠 기획이 근데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먹방, 뭐 게임 방송 이런 것들 사실 좀 진부한 측면도 있긴 해요. 워낙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뭐 어떤 게 있을까 좀 기발한 거. 요즘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컨텐츠에 주목을 하고 계신데요. 네. 실제로 세상에 정말 이런 사람도 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이 많잖아요. 컨텐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추세는요, 바로 세계관 구축이 가장 크게 눈을 뜰 수 있는데요. 펭수, 카피추 이런 것처럼 세계관이 분명하다는 거죠. 컨셉과 세계관이 뚜렷한 크리에이터가 승부를 볼 수 있는데요. 펭수 같은 경우는 나는 남극에서 왔다. 네. 난 10살이다. 이런 나는 BTS를 따라잡을 스타가 될 거다라는 어.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카피추는 나는 산 사람이다. 나는 무력이 없다라는 컨셉과 컨텐츠와 세계관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성장 그리고 차별화된 성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실제로 복합적인 컨셉을 갖고 하시는 분과 컨셉 없이 나는 나만의 브랜드를 갖고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의 뭔가 컨텐츠나 컨셉이 아니라 그 영상의 특징을 잡고 쭉 가시는 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방송 종류 또한 되게 다양해요. 전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뷰니멀족은요. 그 강아지들 혹은 애완동물들, 토끼나 이런 보죠. 그 반려동물 방송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커버하는 음악 컨텐츠 그리고 먹방이나 뭐 옷방이나 K뷰티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익숙하실 거니까요. 내가 잠을 잘 자는 걸 보여주는 눕방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공유하는 공부 컨텐츠 그리고 제품을 개봉하는 언박싱이나 ASMR 등이 있고요. 제가 봤던 특이한 거는 실제로 여드름을 짜는 방송이라든지 네. 24시간 하늘만 보여주는 방송 또 아까 말씀하셨던 길 찾는 방송 이런 것들 점점 컨텐츠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뭐지? 몰카. 몰카 맞습니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 지나가는데 막 싸우는 척하고 막. 옆에서 막 300만 원, 300억 이체 이러면 옆 사람 놀래는 리액션 이런 거 촬영하고 그런 것도 것들. 많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좀 필요한 자질은 또 뭔가요?
실제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오히려 교육이나 자격증이 있으면 그거 이수해서 시작하면 좀 수월한데 오히려 컨텐츠나 기획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 많이 자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자격이 좀 자질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카메라, 마이크, 조명, 편집, 컴퓨터나 편집 프로그램, 그리고 생방송 하실 거면 영상 스위치라든지 생방용 송출 프로그램까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는 손이 많이 가요.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촬영하는 시간보다 편집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맞아요. 촬영하고 기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집의 노고 또한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질은요. 네. 1인 미디어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우리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가장 중요한 건 도덕성과 맞아요. 윤리인데요. 아. 방송 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네. 한 유튜버가 자신은 장애가 있다라는 걸 공유했다가 맞아요. 장애가 맞아요.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많이 논란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그 유튜버는 좀 조롱하는 듯한 장애인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 행동을 자꾸 반복을 했는데 그걸 초등학생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게시판에 아예 써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요. 유튜버 따라하지 말라고. 이제 그럴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 혐오나 선정성 문제가 있었던 컨텐츠만 해도요. 2019년 1분기에만 800만 컨텐츠가 와. 있었어요. 유튜브에서만. 그래서 실제로 800만 컨텐츠를 선정적 그리고 공격적, 폭력적으로 혐오로 선정해서 영상을 삭제하거나 컨텐츠를 차단했습니다. 실제 유튜브에 대한 성공도 중요하지만 너무 자극적이고 과장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파급 효과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결코 성장하실 수 없을 거라는 거에 조금 더 의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극적인 걸로 좀 인기를 얻으신 분들은 금방 또 거품이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게 조회수를 유도하시거나 허위 광고를 조금 붙이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금방 티가 또 나요. 그 뭐 전문 용어로 어그로라고 하죠. 그렇죠. 어그로 끌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은 금방 또 네. 금방 또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래성에 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이제 엄청난 미디어 콘텐츠가 뭐 유해만 800만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루에 정말 정상적인 콘텐츠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쏟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레드오션이기도 하지만 퍼플오션이라고 하시는 게 이제 블루오션적인 측면도 있다고 그렇죠. 보신 거잖아요. 네. 전망이 좀 밝은 측면이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시장에 대해서 유튜브 시장 그리고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 시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장은 양적 성장, 그러니까 얼마나 더 커질 거냐의 문제인데요. OTT 시장이라고 하죠. 꼭 유튜브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넷플릭스.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나 이제 다른 사이트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나 혹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시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1월 30일 날 발표한 2019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요. OTT 이용률은 2017년 대비 2년 전이죠. 2년 전 대비 2년 전에는 36.1%, 그리고 2018년에는 42.7%, 2019년에는 전체의 52%로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벌써 이용자 2명 중에 한 분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구나. 그리고 실제로 주 1회는 이용합니다라는 분이 95% 정도로 진짜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용자분들은 아직 정확한 그 통계가 2018년 6월 기준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18억 명입니다. 점점 아직도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양적으로 시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다라는 거고요. 질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 그 결제해서 보는 거 이런 건 잘 안 했잖아요. 다 네. 온라인 그쵸. 동영상은 공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제 안 그 돈이 했는데요.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요즘 점점 결제하는 추세가 점점 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케팅,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크리에이터를 장려하는 교육이나 지원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홍보에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성장에서도 좀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계속 수혈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람이 많아지고요. 자본이 많아진다면 그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산업을 절대 줄어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유입률도 많아지고 자본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이 크리에이터,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관심 있는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거 방송을 기획하면서 사실 주변에 이제 그 유튜버 하시고 스트리머 하시는 BJ 분들이 좀 계셔서 네. 인터뷰를 몇 개 했었어요. 오.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이 가장 강조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좋아하는 걸 잘 모른다면 일상의 사소한 행복부터 시작을 하셔라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도 컨텐츠가 될 수 있고 내가 자주 하는 종이 접기 또한 컨텐츠가 될 수 그쵸, 있다. 그쵸.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어.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윤리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요. 예전에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지금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한 이걸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한 나도 이걸 직업의식을 가지고 좀 방송 윤리를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